그렇게 존나 우정정하면서 전시를 존나 해놨는데 왜 나는 사람들이 재원이랑 문순이랑 절교한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 나도. 우리도 왜 입을 안 떼고 있었냐면은 한때는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며 누구보다 가까웠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랬던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우정이 오해 속에서 변질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점이 유감이다. 2025년 8월 26일 잼니는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제3자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즉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답장을 보냈으나 이미 차단된 상태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3자의 개입으로 형성된 오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X에 게시된 폭로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으며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자 했고 강대불이 잼니와 먼저 만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잼니 역시 제3자가 문제가 있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나한테 그냥 한 번이라도 좀 더 물어봐줬으면. 정말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스토리 봤어? 나 영정사진 만들어 놓은 거 봤어? 아니? 진짜 충격의 충격이었고 나는 당연히 너가 이거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이거를 못 보게 해놨 난 모르겠어. 나를 그러니까. 영정사진처럼 이렇게 입 빠진 커글러 해놓고 베트남 국기 들고 있는 그거를 무슨 안 되는데 미안해. 미안해. 내가 그걸 봤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지. 진짜 힘들었겠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친구가 트위터에다가 글을 그런 식으로 올리고 사과문도 봤을 거 아니야. 맞아. 내가 사과하라 했거든. 자고 일어나서 이성적인 마음으로 쓰지 못했다고. 사과문조차 정상적이지가 않아. 그 일 있고 나서도 사람을 살인하는 방법 5가지 그거를 올리고 전명선 노래를 태그를 한 거야. 사람을 조용히 죽이는 5가지 방법. 진짜 웃어서 미안해. 나 진짜 지금 처음 들었어. 미안해. 웃어도 되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대단히 웃긴 일은 아니야. 아 맞아. 나도 그걸 보고 멀어지기를 선택했어. 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똑같아. 맞아. 멀어져야 돼. 내가 사과문을 쓰라고 한 것도 나의 의견이었고 일단 여기까지 그만하라고 한 것도 그런 거였고. 가 올렸던 글 내용 단 한 개도 맞는 게 없어. 나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잖아.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만 보면은 너가 의 말에 동조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 동조했어. 동조한 것처럼 되어 그런 식으로 있거든.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믿었고. 나는 좀 걱정되는 건 뭐냐, 너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그치. 생각이 또 큰 거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본인은 너를 대변했던 게 아니야. 본인을 대변한 거지. 본인을 대변한 거야. 걔가 나 대변 안 해준 거 알아. 응. 걔는 내 편이까지 내 편 아닌 것도 알아. 나도 30이니까. 알아. 근데 그건 뭐냐면 그냥 걔야. 그냥 인간으로서 걔가 하고 싶은 말을 걔가 나를 통해서 한 거라서 내가 거기에 사과하라고 한 것도 그런 것들인 거였어. 그러니까 그치만 어쨌건 동조를 한 것처럼 되어 있다고. 한 것처럼 알고 동조했어. 내가 학교 선생이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걔가 아픈 거 사실이야. 스토리 올린 거 봤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한테? 너가 학교 선생이니까 얘기 좀 해줄래?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할게. 너가 는 좀 멀리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안심인데 뭐 그렇게 원래 가깝지도 않았어요. 사과만 보면 너무 가까워 보여서 제3자가 나한테 얘기해주더라고. 재원이라는 는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줄 알았대. 구독자의 관계가 아니고 걔 트위터만 봐도 정상적이게 보이진 않거든. 너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입장? 근데 뭐 그건 나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었어. 글 보고 난 다음에 멀어져야겠다. 이제는 행사를 오거나 해도 같이 밥 먹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가 이제 주장했던 그 말들에 대한 것들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은 너무 많아. 관계가 단절된 데에는 서로 친구로 지내는 동안 쌓인 감정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제3자의 개입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잼니는 제3자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사실로 오인된 상태에서 영상이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소상권 동의 없는 굿즈 만들기. 사실 선생님은 선생님 얼굴로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2025년 4월 굿즈 제작 전 잼니에게 사전 동의를 구했으며 6월에는 제작된 실물 굿즈를 직접 만나 보여주었습니다.
잼니는 당시 팝업 굿즈 제작을 인지하고 있었고 다른 굿즈 제작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 공간에서 상품들과 판매하는 행위, 심지어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만든 굿즈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서프라이즈인 양. 짜잔! 어때? 너무 웃기지? 너무 재밌지? 내가 널 활용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어. 너무 기발하지 않아? 그동안 서로 신뢰관계 속에서 다양한 굿즈가 만들어졌으며 일부 제품은 사전에 동의를 받고 제작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굿즈 제작은 별도의 수익 분배보다 제작된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번 팝업 이후에도 제작된 굿즈들을 택배로 전달했습니다. 다만 몇몇 굿즈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채 공개된 부분이 있었으며 기존의 관계성과 협업 과정 안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관계가 달라진 만큼 그 판단이 상대방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편한 관계라 하더라도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멤버들과는 별도로 초상권 동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초상권 및 당사자 동의와 관련된 부분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야 혹시 내 굿즈 재고 많이 남았으면 그냥 나한테 버리면 안 되냐? 모르겠다. 얼마나 남았지? 아니 왜냐면 내가 못 팔게 했으니까 재고가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나 주면은 그냥 나 학교 같은데 나 너무 쓰레기니까. 왜냐면 나는 이제 명선이가 팝업 끝나고 빠지 찾는지 나한테 제품을 보냈는데 택배 받고 존나 빡쳤었잖아. 왜? 진짜 그냥 다 때려박아서 보내가지고 받으면서도 땡처리려나? 나 그때 상자 뜯으면서 물었잖아. 열었는데 진짜 그냥 이렇게 넣은 느낌이 분명 했단 말이야. 또 물어보니까 그렇게 넣었대. 뭐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넣을 때 같이 있었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대답해주니까. 야, 땡처리처럼 보내는 게 어디 있냐? 너한테 물건이 너무 줄 게 너무 많으니까 박스에 다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 그 남은 거 있으면 그냥 달라고요. 어차피 쓰레기니까. 해당 제품들은 2025년 팝업 이후 추가 판매 없이 보관 중이며 요청이 있을 경우 전달할 의사가 있습니다. 아니래. 이제 가보니까 서프라이즈라면서 선생님을 위한 특별한 팝업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 투명한 아크릴 벽이 하나 섭니다. 팝업존 연출은 사전에 설명한 바 있었고 잼니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형태의 공개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후라이팬을 줄 테니 그 마우스패드가 부츠전 모양이잖아요. 그걸 구우라고 시키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냐면 내가 네 원숭이야? 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또 그날 사이가 더 멀어졌어요. 선생님이 명백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 이 벽이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물었어요. 너를 위한 특별존인데 너 갑자기 왜 그래? 하나 둘 셋. 나의 지짐이 되어주겠어? 사줘. 오늘 어떠셨나요? 네, 다들 부츠전 많이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잼니는 팝업 오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언니 내가 다 팔게 돕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팝업존 문제로 사이가 멀어진 상황이었다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감 후 인터뷰 촬영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팝업 오픈 바로 전날 서로 갈등이 있었던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사이가 멀어진 이유를 특정 이유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누나도 너한테 배려를 해준 게 못 올 것 같으면은 뭐 안 와도 된다. 근데 하지만 너 얼굴도 있으니까 그래도 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물어는 봤더만. 근데 이제 나는 뭐냐면 이동을 내가 왜 수서역에 혼자 가서 언니 집까지 가서 뭐 다 같이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근데 너의 그 뉘앙스는 그게 아니었어. 준이랑 밑장이 불편해서 오기 싫다였었어. 그게 뭐 같이 자니까. 근데 누나는 최대한 너한테 배려를 했는데 모르겠어. 너가 준이랑 밑장이랑 불편해서 못 자겠다. 그럼 누나는 사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다시 지랄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무료 노동이었어요. 아니 공짜 노동 많은데 왜? 안 그래도 밥 사주는 거 돈 아까워 죽겠음. 손이 너무 느려서. 트위터에다가 말도 안 되는 뭐 우리가 무슨 노동착취? 21세기 노동착취를 어떻게 해? 자발적으로 갖는 게 어떻게 노동착취야? 그렇잖아. 나는 생각이 달라서 지금 얘기 못하겠어. 또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가 뭐 들은 거는 그런 거지. 네가 방금 말했던 상황을 모르니까. 내가 나한테 했을 때는 여기 뭐 밥도 안 주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밥을 안 줬다고? 밥 제일 많이 먹었어 걔가. 그래 기다려봐봐. 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 애들 버거킹 먹고 너희 뭐 수시 사 먹으러 갔다 온 거나. 나 그것도 너무 열받는 게 버거킹은 걔가 먹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 왜 버거킹 먹어? 버거킹이 맛있어서 버거킹 먹는 거야? 다른 거 사달라 그래. 내가 그랬었거든. 근데 자기 버거킹이 좋대. 그래서 버거킹 시켜줬던 거야. 그래서 걔들 먼저 먹고 다른 일하는 멤버들은 너무 밥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누나가 뭐 먹을래 하다가 스시가 나온 거야. 그 스시도 버거킹이랑 금액이 차이가 얼마 안 나. 근데 너희는 왜 그 얘기를 안 해?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하고 찍고 떠들면 또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너한테도 화살이 안 돌아가겠어?
언니한테도 뭐라 할 거야 사람들이. 맞아. 그걸 어떻게 책임질까? 거기 커지기 시작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이유는 다 있었던 거야. 노동 착취? 노동 착취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뭐 가둬놓고 아킬레스건 끊어놓고 채찍질하고 일 시켰어?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시를 다 했고, 밥값만 누나가 1,000만 원 이상 들어갔어. 약 6개월간 직업 및 참여자들의 식사비와 음료 비용을 부담했으며 관련 지출 합산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미 벌써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누나가 뭐라 그랬냐면은 돈 못 드린다, 밥도 못 산다 그랬었어. 저희랑 그냥 놀고 수다 떨고 하실 분만 오셔라 했던 게 그 인원들이야 다. 우리는 진짜 개인이지만은 한 팀인 거고, 나도 뭐 대불이나 나 친구들 이렇게 팀으로 안 도와줬으면 못했고. 팝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 구조였고, 팀원들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각자의 매출을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함께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팝업은 개인이 아닌 팀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구독자분들은 팀 전체의 팝업 준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체험단 모집 일정 있나요? 지금부터 모집하겠습니다. 네이버 폰파일 만들었어요. 혹시나 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말씀하지만 제품을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수량도 적기 때문에 나눠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체험하다가 이 체험에서 너무 시간이 낭비다 하시는 분은 그냥 안전 귀가를 시켜드립니다. 물론 귀가 비용은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가둬놓진 않아요. 가는 시간은 자율이에요. 밥은 주죠. 밥은 각자 저 여기 도시락 싸서 다녀요. 여기 다 각자 도생이에요. 저는 몽순과 번님들 팝업 준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멤버십 구독자입니다. 참여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네이버 폼을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하게 됐고, 멤버십 인증과 생년월일 인증 후에 이제 팝업 준비 과정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몽순 대굴은 이제 그 키링에다가 손 넣고 굿즈 포장하는 작업을 했었고, 굿즈 작업은 티셔츠 공장에서 만나서 티셔츠에 아크릴 키링을 넣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무료하던 찰나에 나방을 봐서 가서 해볼까? 구독자니까 가면 볼 수 있나? 라는 호기심? 관계자분들이 저한테 와주세요를 하는 것보다 저 내일도 시간 되는데 올까요? 와주시면 감사하죠? 라고 해서 왔어요.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혹시 내가 감사 인사 했던 거는 있었어? 네, 했어요. 욕도 했는데. 헐 씨발 나 이거 바빠가지고 못해, 이거 하느라 정신 없었어, 미안 이러면서 와가지고 고마워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다 인지를 하고 왔던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가 밥이랑 커피를 다 샀던 거고, 멀리 온 사람들 택시비까지 챙겨줬고, 그 다음에 주차 비용까지 챙겨줬고, 그러고 갔었어. 해당 사안은 무료 노동의 형태라기보다 구독자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팝업 준비 과정을 함께한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팝업 준비 과정에서 구독자분들의 참여를 유도해 함께 진행했던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팝업 준비를 도와주러 와주셨던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던 과정이었지만 이후 여러 이야기와 논란 속에서 불편과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영상 수익 받은 적 있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선생님 지난 5년간 영상 수익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수익 달라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채널 특성상 영상에 출연하는 인원이 많았고, 출연료를 주고받기보다는 서로 각자의 채널에 출연하거나 홍보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잼니 역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이후 채널 홍보를 부탁한 바 있었고, 홍보를 도우며 해당 채널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잼니는 채널 영상에 출연하며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뮤지컬 오디션을 볼 때 티켓 파워가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며 유명해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는 보다 호감있게 보일 수 있도록 편집 방향을 신경 써주겠다고 이야기했고, 영상 업로드 전마다 함께 검토를 진행해왔습니다. 출연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의 목적과 이익이 맞아 이루어진 활동이었습니다. 나 열심히 할 테니까 둘이 약속해. 회사에서 유튜브 할 거란 말이야. 홍보하겠다고 약속해. 홍보해줄게 당연히. 언니도 해줄 거지? 당연히 해줘야지. 어떤 걸 해줘야 되는데? 네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잼니 유튜브도 많은 관심을 더 브랜 뮤지컬 컴퍼니라고 일상 브이로그 잼니의 유튜브 채널 더 브랜 뮤지컬 컴퍼니도 많은 관심. 더 브랜 뮤지컬 컴퍼니 이번에 올린 브이로그 되게 재밌어요. 잼니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한번 할게요. 우리 잼니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거든요. 바다랑 저랑 같이 나오는 브이로그도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곧 있으면 1000명 있지. 1000명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8명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999명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친구들마다 영상 출연에 대한 입장과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연 계약처럼 일률적으로 영상 수익을 분배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반면 광고 영상의 경우에는 일반 브이로그와 달리 별도로 출연료를 지급해왔으며 잼니 또한 여러 차례 출연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선생도 잘 챙겨주더라고요. 잘 챙겨줘요. 요번에 금융치료 받지 않으셨나요? 받았죠. 팝업 때도 받으시고 팬미팅 때도 받지 않으셨나요?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뽀찌 받은 건 모르니까 얘가 이제 밥이랑 호텔을 다 내줬고 저는 예쁘게 가가지고 일만 했거든요. 밥을 한번 사줄게요, 여러분. 객단가가 너무 높아. 비싸고 좋은 밥을 풍성하게 많이 해줬어요. 뭐 커피 다 챙겨주고 그러니까. 밥 삼시세끼 다 맞잖아. 모셨어요. 그거랑 빠방하게 챙겨드리고. 아우 나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돈을 막 세다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받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세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멤버들 역시 광고 촬영 시 동일하게 출연료를 정산받아왔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이후 잼니는 앞으로 영상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별도의 상호 협의 과정은 없었지만 해당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약 3개월 뒤 강대부를 통해 영상 비공개 요청이 전달되어 잼니가 중심적으로 출연한 영상들은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다만 출연료 및 별도의 대가를 받고 촬영된 영상의 경우에는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좀 큰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 목숨을 살리는데 돈을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끼리 그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의 도움으로 채널이 성장한 부분 또한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익이 많지 않았던 시기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적금해왔습니다. 저는 열심히 유튜브로 번 돈 다 적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금 통장 이름 중에 깽값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나 뭐 친구들이 사고 치거나 그거 물어주려고 모으는 돈이 있었단 말이야. 이른바 깽값 적금이라고 불렀던 이 적금은 친구들 모두가 알고 있었으며 누군가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사용하고 별일 없이 지나가면 다 같이 여행을 가자는 목적으로 모아왔습니다. 적금은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것에 사용되었고 친구들 이름으로 기부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기부는 뭉순과 번님들 및 친구들 개인 이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리가 2년 전 사고를 겪었을 당시에도 약속했던 방식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잼니가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적금은 친구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늘 둘리는 스케줄 배정을 늦게 받았어요. 내가 왜 가장 끝에 스케줄 조율이 되지? 그 이유를 타인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친구 2라면 가장 지 2를 빼니까 우리만 스케줄을 정하면 된다. 스케줄 조율 시 잼니에게만 의도적으로 일정을 늦게 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촬영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사전에 일정을 공유했으며 투표를 통해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로 조율해왔습니다. 또한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친구들의 이동 여건을 고려해 일정 조율 시 우선적으로 반영해왔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행사일수록 미리 일정을 공유하고 참여 가능 여부를 충분히 조율해왔습니다. 잼니는 친구들의 생일이나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마다 개인 일정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을 우선시하던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성향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스케줄을 가장 늦게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타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과 다르게 전해진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수업이 있어서 위대한 파티에 둘리가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자 면전에다 둘리가 들은 말은 그 수업비보다 많이 쳐줄게. 그거 해봤자 몇 푼 번다고 파티에 와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 몇 푼 안 낸다는 돈보다 더 큰 돈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당시 지급된 팬미팅 출연료는 150만원이었습니다. 더현대 대구 팝업 행사는 시급제로 참여했고 잼니는 급여로 약 1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두 건의 행사 총 지급액은 약 250만원입니다. 행사 당시 급여 및 출연료는 모두 정산되었습니다. 잼니는 행사 참여 시 수업 일정을 조정하거나 대타를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수업료 이상의 금액을 출연료로 지급했습니다. 잼니의 주장처럼 당시 일방적으로 불쾌한 말을 해 감정이 크게 상한 상황이었다면 이후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대화 기록을 모두 확인해 보았으며 출연료 지급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불쾌한 발언을 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사용한 말투 또한 잼니의 주장처럼 불쾌감을 줄 정도의 표현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전화나 대면으로 별도의 대화가 오갔다고 하더라도 잼니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파티를 준비해주던 많은 스태프들에게 소리치던 모습과 손님들을 밖에 1시간여 넘게 대기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둘리의 조언에도 어차피 나의 예쁜 모습,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는 개츠비의 말에 이 파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둘리는 마치자마자 거기에 왔던 손님들과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2024년 3월 9일 위대한 번님들 팬미팅 당시 잼니는 사전에 귀가 일정을 정하고 기차표를 예매해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팬미팅 종료 후 바로 귀가한 것은 현장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정에 따른 이동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팬미팅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사전 준비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해 전체 일정이 지연되었고 그 결과 현장에서 손님을 즉시 응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총책임자로서 행사 진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현장을 수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하니? 지금 컵라면 다 세팅하고 왔어. 지금 다 세팅하고 왔어 앞에. 당장 오라고. 알바 아니고 당장 오라고. 이거 이지랄로 쌓아두면 안 돼. 해당 상황이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팬미팅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잼니가 팬미팅 과정에서 감정이 상했던 이유는 앞서 언급한 현장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갈등의 배경에는 의상 준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팬미팅 전 의상 준비에 대한 사전 공지가 있었으나 잼니는 의상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에 올라왔고 이후 해당 공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의상 및 구두 구매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잼니가 감정적인 불편함을 드러냈고 팬미팅 종료 후 바로 이동하는 일정으로 귀가 시간을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팬미팅 종료 후 바로 내려간 이유를 하나의 상황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귀가 일정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귀가 이유가 특정 상황 하나 때문이었던 것처럼 이야기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분께서 제 친구들의 사진을 들고 가서 무당한테 관상을 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와요. 너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애들 있잖아. 누구누구는 사귀어도 되고 누구누구는 안 된대. 걔네 너한테 해댄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을 너무너무 걱정한다는 거예요. 네가 주변에 이용만 당하는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물어본 거야. 선생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무당한테 가서 관상도 보여주고 그 사람 사주팔자도 보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끼리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같이 외모 품평하면 선생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해당 부분은 직접 만나 나눈 대화들이 많았던 만큼 통화나 카카오톡처럼 모든 상황이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카카오톡, DM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의 배경과 정황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멤버의 증언 또한 존재하지만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까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상은 잼니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고 그 배경에는 인간관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잼니는 과거 구독자와의 술자리 합석 이후 문제가 생겨 울면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고 당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으나 구독자들을 집에 데려오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던 만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간관계에서 생긴 고민이나 불만을 자주 털어놓았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있던 단체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관상이 어떠냐고 제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 진짜 이런 거 있다니까? 내 친구가 한번 쫙 이렇게 애들 얼굴 단체 사진을 보여줬단 말이야? 얘네들 어때니까 딱 한 명만데 상인데? 그랬어. 근데 진짜 집안이 쪽이었음. 상인데 하자마자 맞아 이랬다니까? 한 명은 내가 봤는데 얘 상이야? 그랬는데 맞대. 집이 모시는 집이라는 거야. 소름 돋는다고. 언니 진짜 사람 잘 본다 그런 거야. 나름대로 의견을 이야기했지만 제 판단이 맞는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고 당시 잼니가 의지하고 있던 무속인에게 나보다는 직접 이야기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취지로 총알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연애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할 수 없냐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적 사달라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 받아왔잖아. 잼니 부적임 이게. 이건 내 부적이야. 돌이켜보면 걱정하는 마음에서 했던 행동들이 잼니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입장에 대해 오해가 남아있다면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직접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의향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잼니의 주장들 중에는 당시의 여러 정황과 관계의 흐름이 배제된 채 개인의 감정과 해석을 중심으로 전달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거나 과장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된 일련의 사건들 또한 특정 상황 하나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너 때문에 네가 그걸 올려서 몇 명한테 피해 준 줄 알아? 너 때문에 내 광고 수익 다 끊겨서 나 요즘 못 먹고 살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친구로서 나한테 괜찮냐라고 먼저 말하는 게 순서지 않아? 그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폭로해버려서 광고 수익이 줄었다 재차 말했고 저는 잼니와 만났던 당시 카페에서의 대화 내용을 모두 녹취해두었습니다. 나 사실 재원아 엄청 힘들었어. 너도 힘들었어. 너가 내 유튜브를 들어가서 볼지는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안 보이지? 내 수익도 그렇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야. 나는 뭐가 없었는데 어쨌건 이 패밀리라고 묶여 있었던 타이틀이 엄청 컸는지 나에게도 엄청 그거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또 많은 욕을 먹게 되고 한테도 피해가 가고 너는 이런 피해를 생각을 못했겠지만 일말의 어떠한 사건 때문에 서로 피해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너도 피해를 지금 보고 있고 너도 힘들다고 하니 수익이 많이 줄었구나. 나 힘들어. 그래. 나 너 밥 사줄 형편도 못했어 오늘. 각자 거 내자. 응? 각자 거 내자. 대단히 뭐 내가 굶어 죽을 정도로 못 본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야. 근데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 그리고 광고권에 대해서도 나는 뭐 당사자도 아닌데 문제 삼는 들도 좀 있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난 나로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지. 수익 및 광고 관련 언급은 해당 대화가 전부이며 너 때문에 네가 폭로해버려서 광고 수익이 줄었다는 식의 발언으로 잼니를 탓하거나 책임을 돌린 사실은 없습니다. 저한테 돈이 없다고 저한테 결제를 하라고 했던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그 전주인가 전전주에 모수에 가지 않았나. 식사는 더치페이였으며 잼니가 먼저 결제한 뒤 이후 계좌 이체로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보드게임방 갔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카페에서 책상 주먹으로 쾅쾅쾅 하면서 대화하던 당시 언성이 높아지거나 책상을 쾅쾅쾅 칠 정도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알다시피 우리가 사건이 터졌을 때 그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지금 너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야! 빠바바바바바바! 그때 그분이 내가 막 소리 지르면서 오니까 재원아 미안해. 내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 우리 좀 시간 지나고 만나자. 2025년 12월 27일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잼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탓한 사실은 없었으며 오히려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던 잼니를 달래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너가 뭉순이한테 길게 보냈던 일본에서 보냈던 카톡을 내가 봤어. 내가 끝에 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도 봤어? 기억이 잘 안 나네. 좀 오래돼가지고 그게 죽었으면 좋겠다. 작년 카카오톡 대화 녹취본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음에도 잼니는 실제로 하지 않았던 발언까지 마치 본인이 했던 말인 것처럼 언급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약 18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실제와 다른 이야기들이 덧붙여지거나 표현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어떤 말이 사실인지 스스로도 판단하기 어려워졌고 이번 일을 겪으며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과장되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18년 동안 친구로 지내며 함께했던 좋았던 추억들까지 왜곡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내가 뭐 들은 거는 그런 거지. 네가 방금 말했던 상황을 모르니까. 잼니는 스스로도 상황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타인을 통해 전달받은 말들을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해 결국 친구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왜곡된 이야기들을 전달하던 사람은 X의 폭로글을 작성한 제3자 외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과거 팬미팅 및 팝업 준비 과정 등을 함께했던 스태프였고 저에 대해 사적인 감정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관계가 틀어지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주장들까지 나오게 된 것은 제3자들의 사적인 감정에 잼니가 휘말리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미움받을 각오로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상황에 따라 타이르거나 달래려 노력하기도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부족했던 부분과 실수 또한 있었다고 생각한다. 친구이자 언니로서 어떤 형태로든 상처를 주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면 서로의 입장과 오해를 지금보다 더 잘 이해하고 좁혀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